예, 희대의 사건이죠. 전총조 씨하고 남현희 씨의 그때 사건을 제가 파헤친 적이 있었죠. 제가 말했다시피 운동선수들은 머리 비상합니다. 저도 운동을 뭐 17살 때도 평생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몸을 좀 생각해서 간간히 좀 컨디션 좋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운동을 할 만큼 빡세게 살았고 운동에만큼은 인생을 다 바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유튜브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남현우 씨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전청조를 그냥 이제 사기꾼이라고 확정됐죠. 근데 전청조 그냥 전청조로 할게요. 그냥 남현우 씨가 전청조랑 같이 모의작당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남현이가 이제 그냥 사기꾼 이제 피의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제 씌우친 것도 좀 열받는데 어쨌든 제가 말했던 게 맞죠. 예, 제가 제대로 분석했고 제가 제대로 그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태릉촌에서 했던 운동선수가 저는 이제 뭐 김대성부터 해가지고 그 태릉촌에 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그런 실력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끼지 못했는데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끼지 못했지만 아무튼 왜냐면 저는 태권도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여건도 안 됐고 여력도 안 됐고 그래서 운동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실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여튼 태릉촌에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냥 아마추어 준 프로부터 해갖고 준 세미 프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정말로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빈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치고 접근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스 아우라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은 여자라도 그래도 국가대표 정도 나가갖고 금메달 은메달리스트 정도의 실력이 될 정도면 머리 정말 비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영상으로 제가 말했죠.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남현이의 사건을 그때 제가 말했을 때 남현이라고 할게 그냥 남현이와 전청조 사건을 말했을 때 남현이가 태릉촌에서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 끼고 잠도 자고 했는데 여자의 그 속된 말 밤냄새라죠. 밤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일도 말도 안 되는 거니와 여자의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걸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도 뭐 그냥 대한민국 머리만 진짜 상식적인 기본 로댕이 많은데 사람 생각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만 있으면 다 아는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남현이라는 자기의 이제 걸림돌 된 남현이란데 남현이가 전총조를 그러니까 이제 남현이라 할게 그냥 피의자로 바뀌었으니까 자 남현이가 어차피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남현이가 전총조를 이제 몰아세우면서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이제 남현이한테 배신당한 전총조는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다 까발린 거예요. 내 혼자 죽을 수 없다. 나는 할머니 손에 컸고 이렇게 불우하게 컸는데도 같이 그렇게 공범해놓고 왜 너만 빠지느냐 해서 이제 물고 늘지식으로 역시 남자보다 더한 게 여자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검사라는 분들하고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실토를 안 하면 진짜 이게 저도 뭐 그런 걸 검찰 출석, 검사 조사 이런 거 받아봤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라고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심지어는 제가 갔던 건 쌍방 폭행이에요. 쌍방 폭행인데도 이제 한 10년 이렇게 지난 이야기죠. 근데 쌍방 폭행인데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까불었고 저한테 시비 걸었고 뭐 모욕을 주고 뭐 어머니 없는 뭐 호르새끼들 이렇게 심하게 알죠. 대한민국 최고의 욕. 그래서 쌍방을 폭행했는데도 제가 다 독박 썼어요. 상대방은 저한테 때렸지만 저도 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 상처가 없는데 상대방이 이제 거의 뭐 저한테 진짜 제 주먹이 돌주먹이라서 그런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한 대 맞고 눈이 실명될 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독박을 썼어요.
진짜 그때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또 내보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저보고 막 자필로 진술서 쓰라고 계속 쓰라고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막 목말라갖고 물 좀 달라니까 물 먹고 싶나 그럼 여기 지장 찍으라고 지장 찍으면 집에 갈까 해가면서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저 때는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진짜 제가 제 나이가 40대인데 10년이 아니죠. 15년, 16년, 17년 된 것 같아요. 17년 가까이 됐는데 17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강압적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때 영상으로도 말했다시피 남현이가 과연 몰랐을까? 이거는 지금 남현이가 전총조를 이용하고 받을 만큼 받다가 이제 버린 건데 전총조는 혼자만 당할 수 없다. 물귀신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다 까발린 거죠. 그러니까 남현이는 그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총조를 집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스토커 범으로 몰아갖고 하면은 자기는 이제 피해자가 되고 피의자는 전총조 하나만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남현이가 간과했던 게 이제 남현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건 전총조 같은 이제 같이 동거를 했고 같이 기거를 했고 그 일거일투족을 같이 한 본인과의 장본인이죠. 어찌 보면 최측근이죠. 최측근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어느 세계에서 뭐 오른팔이라 말한 것처럼 그런 이름인데 이제 약간 이제 결혼한다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약간 남현이하고 이제 전총조하고 같이 뭐 모의 작당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는 막 밝혀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추리했을 땐 그까지는 아니었고 남현이는 비상하고 똑똑하고 오히려 전총조를 이용했다. 그까지 제가 분명히 그때 팩트로 말했었고 심층 분석했을 때 맞췄죠.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는데 왜냐면 태릉촌 정도에 들어갈 정도 되면은 거기 태릉촌 알다시피 남자들도 우락부락하고 몸 좋고 맞죠. 레슬링 뭐 그렇고 마냥 뭐 이런 알죠. 정말 뭐 신체 능력이 뭐 상위 대한민국에서 뭐 상위 5% 들어가는 그런 애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가 세고 여자들도 막 엄청나게 역도 선수부터 해갖고 뭐 기가 센 그런 태릉촌의 운동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길을 펴고 키도 남현이 또 키도 작지 않습니까? 작고 체구도 작은 그런 신체 조건으로서 열악한 신체 조건으로서 그런 룸메이트를 쓴다는 자체도 엄청난 압박감이 들 텐데 약한 기가 세고 센 사람들만 거기 다 있는 곳이지 키 작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신체적 밸런스 이런 거는 자기 주종목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체하고 상관없이 다 키 센 남자들 여자들 있는 곳이 태릉촌입니다. 그래서 절대 윤정수 씨도 태릉촌에 있었다가 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연예인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태릉촌에 있는 사람들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그때 남현이가 그렇게 코스프레하고 뭐 눈물 흘리고 약간 인터뷰를 해갖고 그 기자단을 여기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그렇게 어필하고 뭔가 자기를 주장한다 한들 분명히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닐 거라 분명히 저는 그때 예측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아울러 말하지만 남현이란 사람이 더 무섭네요. 전총조는 오히려 남현이한테 뭔가 남현이의 그 계략과 계책의 실행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바지사장이죠. 우리말로 속된 말로 이제 사장은 사장인데 바지사장. 실질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남현이 그리고 총책을 전총조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남현이 정도 되면은 뒤에서 이거는 이제 제 예측인데 신문센터라는 게 통해 가지고 전총조의 그런 과거 일대기부터 당연히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뭐 결혼을 여자끼리 하는 건 뭐 그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사람들한테 약간 속이면서 남자로 보이게 이렇게 머리도 스타일도 여자처럼 아니고 여자처럼 머리 스타일 꾸미면 전총조도 여자처럼 보일 건데 남장처럼 보이게 하려고 약간 남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표면적 남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전총조를 그렇게 짧게 머리에 치게 그렇게 설계하면서 자기 곁에 든든한 그런 조력자를 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 그래서 제가
여자를 함부로 안 믿는 이유가 얼굴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게 얼굴은 어차피 제가 고신대 알죠? 고신대 하면 3차 병원 대한민국 부산에서 저쪽에 우리가 고신대 하면 저 어디지 위치가 갑자기 위치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고신대 알죠? 예, 그 송도 가기 전에 그 고신대의 병원에서 제가 그때 응급보안요원에 있었습니다. 응급보안요는 조금 퀄리티가 있는 일인데 환자들 돌봐주고 똥오줌 받아주고 뭐 그다음에 위독 환자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 보조기 뭐 하여튼 간호진들을 진짜 최측근에서 보조하고 간호하고 또 저희가 간호하는 거는 이제 그 간호분들 그다음에 그 의사분들을 진상 부리는 그런 사람 제지하고 제압하고 약간 서포트하고 보호하는 역할 그런 지켜준 역할 그런 역할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봤던 게 토요일 일요일도 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는 진짜 줄을 씁니다. 줄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중학생부터 초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하고 딱 봐도 진짜 얼굴 진짜 못생긴 남자, 여자들 딱 서 있는데 줄 서갖고 서 있는데 진짜 줄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좌석도 거의 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다 성형하러 와요.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 돼갖고 다 예쁘고 잘생긴 이유가 초등학교 때 미리 다 저렇게 성형하구나. 왜냐면 방학 때 이제 그 성형하면서 3개월 정도 붓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형해갖고 완전히 다른 사람 탈바꿈 하는 거예요. 거진이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많이 성형 수술을 하고요. 왜냐면 얼굴 초등학교 때 피하 조직이 얕으니까 성형한데도 부작용도 적고 두 번째는 그 부작용도 빨리 진짜 자연산처럼 빨리 이제 탈바꿈 되고 그 다음에 변형이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피 조직이 얇으니까 뭐 진짜 쇠 같은 거 우리가 근골격이라죠. 이게 외골격이라는데 골격이 딱딱할수록 깎아낼 때 더 위험하다. 근데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당연히 위험 부담 리스크도 작고 그리고 고신대에서 성형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뭐 잘못돼 갖고 의료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중학교 애들도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여성들은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 이런 중학교 2학년인데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중학교 3학년 돼갖고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방학 때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교 뿔뿔 흩어지고 어차피 중학교 때 친구가 간데도 뭐 몇 명씩 이렇게까지 무더기를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 애들끼리는 자기 얼굴 본판은 알지만 그렇게 탈바꿈 해갖고 약간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모지상주의 나라하고 외모지상주의 세계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대한민국 특히 더 심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개인주의, 능력주의지만 물론 이제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 인종차별 대우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주의인데 능력주의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외모지상주의죠. 그래서 일단 여자 입장에서 진짜 못생겨 태어나면 그것도 불행이고 그거는 진짜 태어난 순간부터 불운이죠. 불운이다 보니까 그 얼굴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불운이죠.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부모를 원망할 수 없죠. 그래서 성형해가지고 뭐 탈바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약간 좀 당당하게 사는 것 같던데 정말로 거짓말하고 제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 오나미 같은 얼굴이 진짜 오나미 씨라고 할게 개그맨 오나미 씨 같은 얼굴이 김태익 정도의 외모로 바뀐 걸 봤습니다. 한 3주 지나니까 오나미 씨 정도의 얼굴이 김태희 씨 얼굴과 신민아 씨 있죠. 특히 신민아 씨 같은 얼굴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신민아 씨 눈동자 같은 게 어찌 보면 서명 같은 데 가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마스크 벗고 다니는 애들 보면 거의 신민아 씨 정도 되는 그런 예, 이목구비를 그러니까 신민아 씨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신민아 씨 정도 되는 외모하고 그 다음에 박보영 있죠. 예, 박보영 씨 같은 외모가 서면 1번가 가면 정말 예쁜 여자들 축에서 막 예쁜 여자들은 또 예쁜 여자끼리 어울리 다니는데 아마 자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진은 다 버렸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앨범은 다 버리고 예, 다 그거를 뭐랄까 지웠을 겁니다. 애초에 그냥 이사 가면서 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죠. 이사 가면서 앨범을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라면 지금에 있는 외모가 중요한 거지 옛날 과거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지금의 외모가 예쁘면 내가 만약에 남자를 쳐도 저는 뭘 여자에 별 관심이 없지만 여자한테 관심 있는 남자를 치면 예쁜 외모를 갖고 있으면 저 여자가 옛날 과거가 어떻든 지금 외모가 예쁘면 당연히 만족하고 말을 걸고 대시하고 관심 가지겠죠. 근데 그런 여자들은 자기만의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PTSD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개인적인 그 PTSD라는 건 자기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 못생긴 얼굴로 살았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한테 핍박도 받고 뭔가 조롱도 받고 멸시도 당했을 거예요. 못생긴 외모란 자체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니까. 근데 이제 얼굴 탈바꿈해갖고 한골 탈퇴나죠. 한골 탈퇴해갖고 새로운 얼굴로 바꿔갖고 정말 예쁜 여자 돼갖고 정말 연예인 깜찍이 예쁜 여자 돼갖고 완전 달라지갖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만 PTSD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자기가 이제 예뻐졌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예요. 예뻐졌어도 자기가 옛날 조롱받고 그런 것들을 다 몸은 기억하고 외모는 바뀌어졌지만 몸과 마음은 기억하거든요. 사람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무튼 남현이도 마찬가지로 얼굴은 순박하고 선한 그런 속된 말로 선량한 그런 선한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역시 겉에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 겉모습과 그러니까 옛말에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고조선이 5천만 년의 유관 역사를 갖고 있죠. 공룡 시대부터 해갖고 이렇게 유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사피엔스 호모 뭐 피타쿠 뭐 알죠? 예, 뭐 하여튼 호모 사피엔스 뭐 이래갖고 뭐 하여튼 유인원이라는 종족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옛날에 유인원들은 꼬리가 있었대요. 뭐 그거는 저희가 본 게 없으니까 그냥 학자의 말을 들을 뿐이고 그냥 책에서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유인원들은 꼬리가 길게 이렇게 원숭이처럼 꼬리가 길게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꼬리가 달려있었대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유인원이 진화를 하면서 털도 이렇게 많았대요. 이 털복숭이처럼. 근데 사람으로 이제 진화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5천만 년 역사를 지낸 나라지만 옛말에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저는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이 고사성어라는 게 고서라는 게 수많은 고서가 있잖아요. 고서책만 해도 전 그 안에 진짜 그 내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가지 고서 내용이 있거든요. 고사성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사성어는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배울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책을 보면서도 제일 역시 와닿는 거는 자업자득 그리고 뭐랄까 꼬리가 길면 밟히고 세상에 비밀은 없고 완전 범죄는 없고 그리고 천성은 변하지 않고 또한 열길의 물속은 알지만 사람의 한 마음은 이 한 마음이 100가지의 마음인지 1000가지 마음인지 헤아릴 길 없다는 말 정말 와닿습니다. 공감하는 바고 저는 그렇게 안 살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항상 다독이고 제 자신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건드려요. 웃긴 게 자기보다 좀 잘나고 잘생기고 이러면 자기보다 좀 외모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런 능력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혀요. 나는 혼자 다니는 성격인데 주변 놈들이 다수로 덤벼요. 솔직히 쌓아서는 한 주먹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순식간에 전 이런 말 돼요. 그냥 시비 걸면 5명 한꺼번에 덤비라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다시 말해 옛날에요. 근데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나이 문 놈들은 속된 말로 제가 그냥 이 영상 또 잘라갖고 만들어갖고 모모 같은 그런 사람 패거리에 또 그렇게 영상으로 하겠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여기 있는, 나이 문 양반들은 나이 값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17살도 지켜봤거든요. 더 이상 지켜볼 건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봤고, 똑같아요. 그냥 사람 죽을 때 안 변하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제가 사람 안 믿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남현이라는 얼굴에 감춰진 그 내면은 악마였네요. 예, 일단 그냥 딱 까놓고 말해서 악마였고 정말 악랄하죠 우리가. 예, 그 역시 근데 결혼까지 해갖고 자식을 거느렸는데 그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엄마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지사인 건데 왜 남편과 이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일단 남현이에 관련된 건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의 가치관 뭐 저의 삶의 철학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역시 사람의 외모만으로는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인성 그리고 그릇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바른 올곧은 신념과 소신 그리고 그 주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관념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